인간하고 닮은 형태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휴머노이드인데도 팔을 4개로 붙여놨다라든가 인간형 휴머노이드인데 머리통이 없어. 이러면 이제 기괴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인간이 정서적으로. 사실 대중화에 대해서 가장 급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뭐 2040년 정도가 되면 자기는 맥시멈 100억대까지 지구에 휴머노이드가 있다라고 본다고 주장했는데, 젠슨왕이 올해 CES 기조연설에서도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옵니다라고 했는데, 이 맥락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상균입니다. 휴머노이드가 말 그대로 휴먼에서 붙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인간의 외형을 닮은 로봇인데, 딱 봐도 몸집이 좀 작더라도 일단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머리통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사람 같은데 라고 일단 외형적인 눈으로 느껴져야 되고요. 또는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움직이는 거나 어떤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꽤 인간답게 무언가를 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얘를 휴머노이드다, 즉 인간형 로봇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저런 로봇들이 있어요. 팔이 있고 몸통하고 머리가 있는데 바퀴가 2개야. 또는 약간 무슨 신화 속에 나온 동물처럼 밑에는 사족이고 위에는 인간이야. 사실 요거는 엄밀하게 보면 휴머노이드는 좀 아니긴 합니다. 이게 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뭐 산업혁명 같은 게 있었잖아요. 산업혁명을 왜 했나 보면 인간하고 동물이 몸으로 하던 걸 거대한 기계한테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지능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AI를 만든 이유는 인간이 또 머리 쓰는 거를 대신시키기 위해서 AI를 만든 거예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제가 봤을 때 둘을 합친 겁니다. 기계가 있는 생각보다 머리가 안 좋고, AI는 머리는 되게 좋은데 몸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머리하고 몸을 함께 쓰는 일을 시키려고 했더니 뭔가 애매해. 그래서 이제는 기계하고 AI 합치면 휴머노이드가 되겠구나 해서 결국 인간의 역할을 뭔가 위험하건 싫건 어렵건 대신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존재다라고 저는 봅니다. 재미난 포인트인데, 인간은 자기 몸에 맞춰가지고 공간과 사물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사무실이나 집에 휴머노이드가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키가 서장훈 씨보다도 더 커, 3m야. 그리고 팔이 뭐 이렇게 전봇대만큼 두꺼워. 그럼 문을 열거나 집에 있는 사물을 만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인간은 예를 들어서 뭐 160에서 180cm 사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 키에 뭐 체중도 한 뭐 60에서 한 90kg 사이 만들어 놓게 되면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공간과 사물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킬링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바꿔도 로봇이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거나 뭔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닮으려고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새로운 기계나 전자제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배우죠. 사용법 배우고. 근데 신기한 건 휴머노이드들이 인간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딱 보면 대충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소통하거나 이해하기가 편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인간은 뭐 강아지도 좋아하고 하지만은 인간하고 닮은 형태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휴머노이드인데도 팔을 4개로 붙여놨다라든가 인간형 휴머노이드인데 머리통이 없어. 이러면 이제 기괴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인간이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을 닮은 형태로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불쾌한 골짜기가 사실 좀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인류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경쟁했던 종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뭐 전쟁을 하거나 치고받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생존 경쟁을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불쾌한 골짜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호모 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우리하고 근접한 종이지만 좀 다른 종인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유전자에 남아있다 라고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거를 우리 종족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 거 좋아하다가도 너무 비슷한데 딱 똑같진 않은데 너무 비슷해. 아예 100%면 괜찮겠는데 90 몇 프로가 비슷하면 좀 불편한데? 라고 이 지점이 생깁니다. 현재는 가장 많은 휴머노이드 형태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형태를 만들어 놓고 머리통을 만들어 놓되 머리털이나 눈, 코, 입을 안 붙이는 형태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 불쾌한 골짜기를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실 중국의 휴머노이드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일부 업체는 제가 봤을 때 아직 불쾌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긴 한데, 뭐 일반 중국의 어떤 중년 남성 여성 또는 뭐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형태로 외형을 그대로 만들려고 이제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이게 유럽 쪽에 있는 휴머노이드 스타트업들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로봇들을 데려다가 뭐 대중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든가 어떤 공연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시도를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도 더 디벨롭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주 범용적인 목적으로는 당분간은 인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 다른 형태가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 휴머노이드가 지금은 키도 한 1m 50에서 정말 조그만 거, 그 다음에 1m 80 몇 정도 사이인데 그냥 1m 70 정도 내외가 가장 사이즈는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 사이즈가 동양이건 서양이건 간에 어떤 기기를 다룰 때 큰 문제가 없고 몸무게도 좀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오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50kg에서 한 90kg 사이, 그러니까 중간 호도니까 70에서 80kg 사이. 그래야지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할 때 뭐 파괴도 안 시키고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도 피해도 덜 오기도 하고 또 그 정도 어떤 몸집이 돼야지만 예를 들어 배터리나 수많은 동력 장치들을 이제 품고서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가볍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키는 1m 80인데 30kg짜리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놔. 그럼 생기는 문제가 배터리가 너무 짧아지거나 또는 이제 관절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미세한 작업을 못 하거나 힘이 없어가지고 한 3kg밖에 못 들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가 아직까지는 최적화됐다고 봅니다. 몸집은 저는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크기에 맞아야지만 베스트니까. 다만 내부적으로 경량화할 수 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냐 하면 현재 휴머노이드가 이제 배터리 지속 시간이 또 마치 스마트폰 초기 시장처럼 비슷한 이슈가 있어요. 어떤 건 한 번 충전하면 뭐 1시간밖에 안 돌아간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까 농담을 하는 이야기는 그럼 1시간마다 가서 밥 먹어야 되는 거냐 이게. 그런데 몸집 안에 이제 어떤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 쪽으로 채워놓을 수는 있겠죠. 사실 대중화에 대해서 가장 급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뭐 2040년 정도가 되면 자기는 맥시멈 100억 대까지 지구에 휴머노이드가 있다라고 본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 그 시점에서 유엔이 예측한 지구의 인구보다도 조금 더 많은 수치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공감 조금 안 되고 저도 이제 페르미 추정 같은 걸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10억 대는 안 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머노이드가 지금 가전제품처럼 만약 가정에 들어온다라고 쳐도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4인 가족이 사는데 휴머노이드가 집에 4개가 필요할까? 그렇게는 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하나가 멀티펑션이고 또 쉬는 시간이 굉장히 아이들 타임이 적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의 가격이 극단적으로 뭐 200만 원, 300만 원 내려가긴 힘들다고 봐요. 저는 수많은 장치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렌탈 모델 빌려 쓴다라는 개념. 사실 이제 로봇 기업들은 빌려 쓴다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봇을 고용해라, 파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용과 파견 형태로 휴머노이드 마켓이 재편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주장처럼 뭐 100억 대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로봇과 관련된 연구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오토마타라고 해가지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기계 장치나 인형에 대한 것들은 몇백 년 전 문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로봇이 급진적으로 좋아지는 계기가 있는 거죠. 뭐 젠슨왕이 올해 CES 기조연설에서도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옵니다라고 했는데 이 맥락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로봇의 기계나 전자공학적인 것들도 아직 뭐 100%는 아니지만 이미 꽤 수준에 올라와 있어. 하지만 얘가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활용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AI가 갑자기 좋아진 것처럼 발전된 AI 기술을 기계를 학습시키고 움직이는 데 쓰게 되면 기계의 동작이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즉 정말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고릴라가 인간보다 악력이 훨씬 세거든요. 등치도 크고. 그렇다고 해서 고릴라가 지구의 지배종은 아니잖아요. 고릴라가 인간보다 더 복잡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이유는 뭐 근육이나 미세 동작도 있겠지만 지능적인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능이 몸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10년 전부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이게 이제 AI 역할이 이 부분에서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이제 AI가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게 3년 정도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막 갑자기 쏟아져 나온 건 불과 한 1년 만에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올해 안에 정말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나타날까? 이미 한 달 전에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기업은 대중 판매를 하긴 했었어요. 물론 한정판이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서 구매할까 말까 하다가 가격도 비싸고 지금 뭔가 좀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사지도 않았지만은 이렇게 올해 안에도 아마 몇 군데 기업은 대중 판매를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뭐 퍼센트로 표현하자면 저는 한 70%까지는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